여기 보시면은 소수 부분이 AN이야. 그럼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여기가 루트의 n제곱, 여기는 루트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 확인됐니? 그러면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니까 결국에 AN을 구해 보시면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 유리화해서 보셔도 되고 슬쩍 뒤에다가 4분의 1 더해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날아가면서 2분의 1로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오케이? 자, 15번 봅시다. 15번은 이게 봐봐.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왔잖아.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뭐 AN을 알파라 생각했을 때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입니다 라고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겠죠. 그럼 알파 값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5는 6알파 더하기 3. 그럼 2는 뭐가 나와? 4알파 맞게 계산했니? 2는 5알파 나오니까 알파가 5분의 2다라고 해서 답이 5분의 2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데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말 안 해줬잖아. 그럼 이렇게 함부로 분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된다? 얘를 BN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BN이라는 게 지금 현재 2배 AN 더하기 1분의 AN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EAN BN 더하기 BN은 AN 더하기 5가 됩니다 라는 거니까 AN으로 묶어버리시면 EBN 마이너스 1에 AN이라는 것 자체가 5 마이너스 BN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AN이 뭐가 나와버려? EBN 마이너스 1 5 곱하기 마이너스 B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BN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BN이 3으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됐나요? 그럼 AN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값만 구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BN이 몇이야? 3이잖아요. 3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5분의 2가 나오겠네. 그럼 AN은 사실 수렴하는 수열이었던 게 맞긴 하네요. 오케이? 하지만 안 알려줬는데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렴하는 수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버려도 되지만 수렴하는 수열이 많이 원래 없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고 수렴하는 BN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맞겠죠. 이해되셨나요? 넘어가서 다음 장으로 가서 봅시다. 나머지 안 해도 될 거 같지? 센에 또 비슷한 문제 많을 거니까 네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수열의 극한의 배수관계인데 여기도 우리 했었어요. 수투에서.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라는 값을 갖고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라는 값을 가질 때 AN이라는 게 BN보다 작았어. 그러면 결국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극한값 보는 거지 얘들아? 알파 베타는 극한값이야.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AN, BN 봤을 때 만약에 이 수열의 값이 더 크거나 같아. 그럼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가서 보시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그 가운데에 CN이라는 수열이 있고 마지막에 BN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알파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아 잘못 썼다 미안.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CN의 극한값 역시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파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샌드위치 정리로 우리가 배웠던 상황이고요. 확인됐나요? 똑같이 써먹으시면 된다.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BN이 더 컸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나왔다 치면 당연히 BN도 뭘로 나올 수밖에 없니? 무한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AN이 더 작은데 무한대 나왔으니까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무한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보시면 AN이 BN보다 작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대로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7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이 일반한 형태를 구해내긴 해야겠네. 양쪽에다가 어차피 n은 2 이상이니까 곱해봤자 달라질 건 없고요. n 곱하신 상태에서 리미트를 싹 씌워버리면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 2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도 2가 되니까 가운데 있는 이놈의 극한값도 2가 될 거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식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19번 한번 읽어보세요. 풀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도형 문제가 이제 상당히 꽤 나올 거니까. 자, 일단 19번 볼까요? 봐봐. 지금 뭔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n등분했대. 만약에 2라고 치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몇 등분한 거야? 2등분 했겠죠? 2등분 했겠지?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n이 3이면 3등분 했겠죠? 무한대로 가니까 n등분 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N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봐봐. 삼각형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이 AN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봐봐. 여기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했어 봐. 지금 n등분 했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대각선 보여? 이 대각선 총 몇 개야? n-1개죠.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뭐 한 개, 지금 요거 말하는 거야? 이 방향 기준으로 볼게요. 세 방향이 있지만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n-1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n등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n-1개가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부터 쭉 가서 n-1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뭘 보래? 삼각형 내부에 잠깐만 각 편의 평행한 선분으로 모두 이을 때 삼각형 내부에 그어지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 n이다라는 거니까 이해된가요? 봐봐 n이 지금 자연수잖아.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bn이고 일단 an부터 볼 건데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한 점들을 각 변의 평행한 선분으로 모두 이을 때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이야. 그럼 여기들이 싹 다 이제 뭐해지는 거야? 더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항의 수만 잘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확인됐나? n-1까지 더할 거고요. 얘들 몇을 더해야 돼? k 더하면 된 거예요? 확인됐나? 그럼 얘는 시그마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2분의 n의 n+1 근데 n-1인 거 조심하시면 2분의 n-1의 n 이렇게 들어가시겠네요. 근데 봐봐 몇 개야 이게? 3개야. 나 지금 여기만 더한 게 이거잖아. 몇 방향이 있어요? 3방향이 있죠. 여기도 더해야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더해야 돼. 그럼 이게 총 3방향이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야 돼? 3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거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 AN은 얘야. 그 다음에 BN을 가서 볼까? BN은 뭐가 나와야 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개수지. 확인됐나? 그러면 n개면 몇 개 나와야 돼? 정삼각형의 개수니까 2개면 몇 개겠어? n이 2였어 얘들아. 그럼 몇 개야? 4개. 3이면 9개. 4개면 16개. 제곱 형태로 가겠네? 그러면 bn이 나타내는 일반항은 n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수열 봐봐 얘들아. 수열의 느낌이니까 안 보이면 실제로 해보시면 보이긴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나온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을 가서 보시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가 답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요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이 bn, an. 봐봐. 요거는 익히 알고 있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였다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절대값 알파마 베타의 절대값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기억난가요? 그러면 지금 봐봐. an이 요 길이잖아. 초록색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2x 플러스 n이니까 몇이야? 기울기가 2야. 확인됐니? 오케이? 요거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기준으로 얘 써보시면 여기가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울기가 2니까요. 여기가 지금 절대값 알파마 베타 절대값으로 들어가겠네. 그러면 x제곱
EX 플러스 N을 연립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 더했을 때 2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알파마 베타의 절대값이어서 제곱한 거는 누구랑 똑같아? 4 더하기 4n하고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n은 여기 루트 씌운 거에다가 루트 5 곱한 게 an인 거잖아. 루트에 4n 플러스 4에다가 루트 5 곱한 게 an이야. 왜냐면 요게 an이니까 얘들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an을 쪼개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여기 집어넣어버려. 그럼 최고차 개수의 b로 보면 되는 거죠. 위에가 루트 5고요. 밑에는 루트 20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로 수렴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요거는 합시다. 봐봐. 지금 n 플러스 2를 봐야 되니까 n 플러스 2를 그으시면 돼요. n 플러스 2를. 그러면 결국에 an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에 n 플러스 4인가요? 그죠? n 플러스 4 빼기 루트에 n 플러스 2가 됩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신가?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 마무리 해보세요. 계산만. 나왔나요? 자 봅시다. 등비수열의 극한.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운 거고 우리가 배웠던 특징적인 수열이 두 가지가 있죠.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인데 등차 수열은 배울 가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지 않을까? 공차가 양수면 극한값은 무한대일 거고 공차가 음수면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고 공차가 0이면 그냥 0으로 0이니까 안 더해지니까 그 처음 나왔던 그 값이 수렴값이 되겠지. 등차 수열의 극한이었으면. 그러니까 따로 배울 가치가 없어요. 그냥 등비 수열을 이제 보자라는 거야. 등비 수열은 말 그대로 일정한 비율이 곱해진 거고 그럼 생각해봐. 뭐에 의해 달라지겠어? 공비에 의해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무한대 때리면 끝자락에서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요. 아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건 뭐야? 어떻게 됐니? 이래 되잖아. 이렇게 진동 발산하는 상황으로 나올 거고 2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는 상황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공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등비 수열이 어떻게 바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네요. 자 봅시다. 어떤 등비 수열이 있는데 걔가 R의 n제곱이었을 때 R이 공비일 거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봅시다. R이 1보다 컸다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상황이니 2의 뭐 n제곱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뭐가 되겠어? 발산이겠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고 R이 1이 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 1이 곱해지면 똑같은 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끝자락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되겠니? 똑같겠지. 1로 수렴하겠네요. 1은 몇 번 곱해지든지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생각해보면 2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느낌이야. 걔는 0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작거나 같은 경우 작은 경우는 알겠어. 예를 들어 요런 경우는 알겠어요. 얘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에
n제곱이야. 그럼 얘는 1, 2, 3, 4 갔을 때 계속 진동 발산하지. 이해된가?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지 얘들아. 봐봐. 이 n이 자연수가 아니라 뭐 홀수인 상황으로 줘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수렴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스스로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 홀수만 나오는 이런 경우 있잖아. 뭐 얘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에 2n 마이너스 1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공비만 보고 마이너스 1이다 발산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와요. 그럼 계속 홀수번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만 나와. 이런 경우는 수렴이야. 그러는 경우 아니면 물론 발산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일 때 경계들은 너희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그럼 이 상황을 일단 보시면 지금은 이 경우를 보는 거니까 이거 내가 추가 설명한 거고 이 경우를 보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발산하는 상황이죠. 진동 발산. 그래서 이때는 진동 발산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인됐나요? 뭐야 이걸 잘못 썼잖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진동 발산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갑시다. 봐봐 R의 n제곱이 이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공비에 의해서 수렴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첫째 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자 첫 번째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 그래서 첫째 항이 있는 상황인데 저기는 첫째 항 배제하고 써놓은 거야. 공비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는 r 값이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합니다 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첫째 항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는데 중요한 건 언제? A가 0일 때도 수렴합니다 라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겠죠. 첫째 항 0이면 몇을 곱하더라도 어차피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첫째 항 부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봅시다. 요것은 뭘로 하면 되니? 너희 봐봐 얘는 뭘로 나누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절대값 큰 걸로 나누면 되겠죠. 뭘로 나눠야 되겠어? 분모를 비교했는데 미세에 절대값이 큰 게 있잖아. 걔로 위아래를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의 미세 절대값이 큰 걸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리미트 안쪽에서는 식조작이 자유로우니까요. 얘가 0일 리는 없잖아.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5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다. 플러스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1. 여기는 5분의 뭐가 돼버려? 2의 n제곱이 돼버린다. 결국에 얘가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1분의 0이고 그거의 극한값을 가서 보시면 뭘로 나온다? 뭘로 나오죠? 당연히 0 아닐까요? 분자가 0이니까요. 확인되셨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로 가서 보시면 얘는 뭘로 나눠야 될까?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게 맞겠죠. 얘는 사실 이거야. 2 곱하기 2의 n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인 상황이라서 3의 n제곱으로 위아래 나눠버리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3분의 2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빨려 들어가고 0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만 나와? 3만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확인됐나?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위아래 비교해서 지금 위에 밑이 똑같잖아. 제일 큰 게. 그럼 얘의 개수의 비율로 보시면 극한값이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하고 비슷하지. 결국 여기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근데 관찰 대상이 뭐다? 미세 절대값이다. 그걸로 잡고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봅시다.
얘는 뭘로 묶으면 될까요? 리미트 분배 전에는 식 조작이 자유로워요. 그럼 5의 n제곱으로 묶어야 맞겠지. 그럼 얘가 5분의 4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나요? 마이너스 무한대 뜨겠네요. 확인 이해되시죠? 요것 때문에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거다. 근데 봐봐, 이것도 그렇잖아. 비교하시면 돼요. 뒤에 게 크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겠죠. 되셨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 가서 봅시다. 2분의 3x 플러스 1의 n제곱이야.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공비만 있네. 그럼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될 때 수렴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x 플러스 1보다 1이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겠네. 그럼 x의 범위로 가서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6번을 보시면 얘는 공비도 보고 첫째 항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x 플러스 2가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마 3, x, 마 1 요거 보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도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x가 3일 때도 수렴해요. 그래서 여기 등호를 집어 넣어 주셔야겠죠. 그죠? (28번을) 봅시다. 얘는 언제랑 언제 보면 돼? 1보다 절대값이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해보세요. 이거는 안 어려울 거 같네요. 범위 나눠서 보시면 돼요. 아래 범위를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될 때 이렇게. R이 절대값,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 수렴하죠.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몇으로 가겠어? 1로 가겠네. 그래서 얘는 1로 갑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인됐나요? 나 R이 1이었다 쳐봐. 절대값 뺄게. 절대값 아니다. R이 1이면 1 집어넣었을 때 몇으로 가죠? 0으로 간가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나 R이 1보다 컸어. 그러면 뭘로 보는 거야? 얘의 개수의 B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29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해석이 되셔야 돼. 얘 보면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를 그냥 요렇게 표현해버린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값으로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등비수열의 극한값으로 함수를 표현했다 이 소리는 이 함수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겠어? 구간별로 다르게 나오는 함수겠지. 왜냐면 공비에 따라서 다르게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첫 번째로 뭘 하시면 돼요? 공비를 수렴 조건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아까 봤듯이. 그러면 어떤 경우 보면 될까요? 지금 공비 몇이에요? x인가요? 그럼 x를 나누시면 되는데 생각해봐. 내가 얘를 범위에 맞게 나눠서 쓴다 했을 때 고민거리가 뭐야? x가 클지 2가 클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2보다 작았어. 그러면 누구로 나누는 거지? 2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거고,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뭘로 보시면 돼? 개수의 b로 보시면 되죠. 얘가 지금 4 곱하기 2의 n제곱이잖아. 만약에 2가 더 컸으면 x보다 얘의 개수의 b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등비수열의 극한값은 4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x가 2일 수도 있어요. x가 2가 돼버리면 결국에 얘는 이런 상황이네. 2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n제곱일 거고, x가 2였으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의 n제곱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 몇 분의 몇? 2분의 6이니까 3으로 수렴할 거고요. 확인됐나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x가 2보다 컸다 생각해 보시면 뭐가 나와? 얘의 개수의 b로 보는 거잖아요. 얘는 x 곱하기 x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개수의 b로 보면 x로 나오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2를 기준으로 다르게 정의가 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가 그려진다라는 거네.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2보다 작으면 4라는 상수함수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3이라는 숫자에 딱 찍힐 거고요. 확인됐나요? x가 2보다 커버리면 누구로 나온다? x로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가 2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되어야 맞겠죠. 확인됐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이거 풀어주시면 1부터 10까지의 함수값을 다 더하래. 그러면 1일 때는 몇이야? 4겠지. 2일 때는 몇이야? 3이겠지. 3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겠죠. 3, 4, 5, 6, 7, 8, 9, 10 이렇게 더해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몇입니까 그러면? 59입니까? 아니 55에서 1, 2 빼고 그 다음에 뒤에 4랑 3 더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59가 나온다 라고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30번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반항 A를 구하셔야 되는데 일반항 문제 봤더니 사각형 색칠된 거가 그냥 일반항이네. 그럼 길이만 아시면 되겠네요. 평행 아니 뭐냐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현재 몇이다? 9의 n제곱 2 될 거 맞지? 9의 n제곱 맞니? 아니네요. 루트 2 들어가야 되네. 3의 n제곱 되겠네요. 3의 n제곱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an을 구하시면 an은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면 되겠네요. 아랫변 윗변 더하시면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는 9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9의 n제곱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 계산해보면 얘는 뭐야 4 곱하기 3의 n제곱일 거고요. 여기 계산해보시면 8 곱하기 9의 n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 쭉 하시면 16 곱하기 27의 n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뭐 밑 3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밑에를 봅시다. 밑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리에다 그냥 집어넣어. 16 곱하기 27의 n제곱 플러스 20의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몇 들어가니? 그러면 16 곱하기 27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0의 n제곱이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의 개수의 비로 보시면 충분하겠네요. 여기 지금 n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27이 더 있는 거야. 얘 떼버리면. 그러면 16 날라가고 남는 개수가
1분의 27이겠네요. 개수의 b가. 그래서 결국에는 27로 수렴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 그래서 함수 극한하듯이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마무리